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세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광주 전남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노인 복지와 노인 돌봄 문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손재용 광주 노인복지협회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현실은? 이라는 주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노인복지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재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노인복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의 목적은 노인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7가지 정도의 종류로 분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여기 주거복지라고 하니까 아마 이해가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양로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의료복지시설 하니까 자칫하면 의료기관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요양시설, 요양원을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곧 경로당, 노래교실, 복지관 이런 등을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지금 가장 사회에서 많은 인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이랄지 또는 방문요양이랄지 방문간호랄지 또 이런 단기보호랄지 이런 것들을 노인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노인들의 어떤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는 곳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일명 노인 일자리 기관 시니어 클럽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학대 피해 노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죠. 이렇게 7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2가지만 선별해서 장기요양 제도를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노인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요양시설, 요양원과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이것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걸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맡겨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곧 장기요양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장기요양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눕니다. 시설급여라는 것은 요양원에서 24시간 입소하여서 도움을 드리는 곳이 시설급여고, 나머지 재가급여라는 것은 2시간 내지 3시간 하는 방문요양, 또 8시간 동안 도와주는 주간보호센터, 목욕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목욕급여, 이런 분야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필요하는 어떤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재가급여를 해주고 24시간 동안 돌보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시설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제도에 있어서는 운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가지 방법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인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와 두 번째로는 개인시설에서 하는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인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하는데 이건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비영리 사고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띠면서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게 법인시설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시설은 사익을 목적입니다. 곧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개인시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시설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벌다가 사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데로 팝니다. 팔 수도 있고 매매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하다가 또 싫으면 그냥 문 닫고 뭐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시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목적을 정해서 노인복지를 하겠다 하면 이거 영원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면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국가로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귀속을 다시 받아서 어떤 하신 분들을 공고를 내서 유탁을 받아서 재유탁을 하는 이런 시설, 이런 제도가 곧 법인시설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쉽게 말하면 영리와 비영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행정에서 하는 제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영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시설이 많이 확대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돈을 벌면서 하는 개인시설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면서 아쉬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국가가 재정이 좀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데 좀 이렇게 아깝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그 늘리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이라는 게 그 운영을 떠넘기는 제도가 개인시설안을 많이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걸로 살펴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질은 개인시설이 많이 늘어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정 노후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노인이 빈곤하고 자살이 심하다는 것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사업가가 돈을 벌어서 이익금이 남으면 그 나눈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 주는 거기는커녕 복지를 하면서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라? 이런 제도는 국가가 조금 다시 재고해야 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하루속히 지금이라도 개인시설을 조금 축소하고 법인시설을 확대해가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정도 보면요, 법인시설이 90%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복지를 책임지는 제도, 그런 국가가 선진국가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특히 노인복지에서는 개인이 책임져라. 개인이 90%고 법인이 10%. 선진국은 반대로 법인이 90%, 개인이 10%. 이건 정반대돼서 아마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행정당국이 다시 좀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제도가 들어와서 서비스 질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장기요양 제도 들어와서 서비스 질은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대자면 지금 장기요양 제도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가 처음에 또 장기요양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도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을 때는 요양보호사 그 어떤 평균 연령대가 30, 40대였습니다. 이게 30, 40대가 대부분 또 대졸 출신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어르신들을 서비스를 하고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장기요양 제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지금 점점 연령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70대가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0대가 어르신을 돌본다는 게 그게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서비스 질은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정말로 요즘에 70대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70대도 없어가지고요. 이력서 가족이 많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이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나 국가는 이런 분야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40대가 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대에 여기 올 수가 없다는 것은 곧 급여나 그들의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이라도 그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나 처우를 높여준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40대, 30대가 찾아올 겁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제도에서 종사자가 열악하니까 처우가 이렇게 좀 더 급여도 좀 올려주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하는 제도인데 뭐 복지관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해준 게 노인복지만 제외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제외했는고 봤더니만 장기요양 제도로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해주지 않겠다. 이런 발상이라고 합니다. 전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모든 분이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가가 직접 이렇게 노인복지를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시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요양병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요양병원이 어떤 것입니까?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상급병동에서 치료를 하다가 보조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한 달이랄지 두 달일지 돌보는 것이 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의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목적인데 치료 목적을 떠나 돌봄, 요양원에서 하는 일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못하면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경증 치매 어르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증 치매 어르신은 치매는 세계적으로 치료약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원에 와서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돌봄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한다고 요양병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관해서 치료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돌봄할 인력은 없어서 그분들을 돌볼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다 방치하고 놔두고 잘못하다 보면 밖에 나가버리면 치매 어르신들은 인지력, 진압력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버려서 행방불을 되면 큰일 나니까 그분들을 못 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못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 구속을 합니다. 묶든지 아니면 묶지 않았을 때는 수면제를 들여서 잠을 재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가면 매일 잠만 자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1주, 2주간 침대에 침상에서 잠만 자게 했다고 보십시오. 그분들은 모든 기능은 최저로 바로 떨어집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어르신들께서 걷고 활동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이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아서 생활하지 못하고 아쉽게 생을 빨리 마감한다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행정당국이나 정부에서 깊이 고민하셔서 이런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소망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힘없는 노인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노인복지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누구나 나이는 들어가는 거고 사실 나이 드는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강연 들으면서 정말 이건 국가의 문제, 사회적 문제, 우리가 왜 앞으로 노인 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 이대로 뭐 계속된다면 복지 문제, 특히 노인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아마 그 유엔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 하면요,
그 노인 인구, 생산 인구가 2050년대 되면 약 2,4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든답니다. 네. 예, 예. 생산 인구가. 네. 반면에 노인 인구는 지금 9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1,800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생산 인구 한 명이 노인 인구 한 명 돌보는 네. 이런 그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그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라도 그런 분야를 생각하면 이 노인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또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이 저희들이 그걸 해결낼 수가 있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 할지 또 뭐 개인들에게만 이렇게 떠넘기고 국가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다 할지 이런 네. 경우에 했을 때는 나중에 낭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인 인구의 증가폭과 그에 네. 비해서 또 생산 인구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와닿습니다. 네. 이 사회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야 할지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네. 있는데 노인 세대 부양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또 합의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좋은 해법이라고 할까요? 이걸 명확하게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그런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노인 복지나 노인 문제에 대한 오해라든지 편견 이런 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꼭 이 분야에 말씀드린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게 뭐냐면 법인시설들이거든요. 법인시설들이라면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지막에 좋은 일을 하고 가겠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십억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사회복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 사회가 정말로 존경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그게 정반대입니다. 네. 그렇게 자기 재산을 기부한 사람을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돈벌이도 해야 되는데 돈벌이도 못하면서 왜 저런 돈을 기부를 해? 이런 눈초리로 봐주는 이런 사회예요. 그리고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의시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인처럼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이런 사회가 되니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가 좋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줘야 되는데 네. 유도해 가기는커녕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지가 활성화되고 복지가 정말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 선진국은 그렇습니다. 네. 선진국은 사실 그 사회복지를 하고 법인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대통령보다 더 존경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선행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야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어디를 가나 인정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이런 복지적인 측면이 정말 따뜻한 사회, 훈훈한 사회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라는 것 자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네. 행해지는 그런 이제 순수함보다는 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네. 오히려 힘든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노인복지의 문제에서는 다양한 그 이익관계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갈등들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문제들이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또 이제 네. 사회가 돌봄을 책임진다라는 네. 취지로 시행이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15년 차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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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도 네.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그 시급한 문제가 지금 현재의 그 요양보호사가 이 장기요양 제도의 꽃이라고 합니다. 네. 왜? 가장 현장에서 돌보는 일을 맡아서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장기요양 제도 돌아가지고 이런 일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요양보호사가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전부 안 하려고 다 기피해요. 네. 예.
그러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장기양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요양보호사가 30대, 40대가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안정이 되어 갑니다. 네, 서비스의 노인 전문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데도 조금 저희가 될 수 전문성도 없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의 문제, 또 노인 복지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문제이다 보니 우리 지자체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고, 네.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특히나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조금 더 노인 복지 문제에 관여를 해서 좀 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조금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맞는데 네.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를 하는 지금 지자체의 행위 자체는 칭찬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가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이 규제, 또 뭐 통제, 뭐 현지조사, 뭐 이런 것 등등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압만 하고 있으니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정말 춤출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자, 못한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기는 싫다. 그러나 잘한 것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칭찬 좀 해달라. 그게 뭐냐? 인증제예요. 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제를 좀 도입해 달라. 인증제를 도입해서 잘한 데서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네. 격려도 해주라. 이게. 그런데 너네들은 밤낮 못한다고만, 그 분야에만 모든 눈을 크게 뜨고 그쪽만 시정해라 뭐해라 이래 관리 감독만 하니 네. 이게 숨통이 막혀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안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고, 기꺼이 한다는 것은 개인시설 돈벌이들만 달라들어서 돈 벌려고만 하고, 네. 어느 정도 벌다가 안 되면 또 팔아불고, 또 하다가 이쪽 팔고 와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을 올릴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야는 인증제도를 좀 도입해서 제도를,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충분히 또 지자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증제를 네. 제안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노인 복지 부분이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또 젊은 측도 유입돼야 된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노인 복지의 전문가들을 그래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충분히 있죠. 양성화 반응하는 데서 가장 기본인 것은 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네. 그런데 가장 최첨단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지금 16년째 됐잖아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서야 좀 알고, 제가 광주시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자 해갖고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을 시키자고 조례도 개정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서야 정부에서 조금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역량 강화를 스스로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제도가, 우리 장기양 제도는요 16시간밖에 못 합니다. 네. 이틀만 역량 강화하면은, 그 이상 하면은 근무를 인정 안 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교육을 받겠다고 더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데 근무 인정 안 해주고 제약을 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장기양법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역량 강화를 하러 가겠습니까? 근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가 연차 써서 휴일 내 갖고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 타 행정, 근무하는 종사자들, 그런 것, 역량 강화에서 간다고 해서 근무를 인정 안 해주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이 장기양 제도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저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분야는 폐지하고 언제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기 전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가라. 네.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네. 너무 우리 장기양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 네. 이런 분야를 좀 규제를 조금 생활할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좀 풀어주는 것이 맞는데, 너무 그냥 규제만 하다 보니까 악영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들의 복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 개선책들을 네.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연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앞으로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좀 고쳐지고 또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는데요. 끝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한 줄 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늙은 부모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입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2048년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나이가 든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이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노인 복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